바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초록의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이 알트코인들이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상승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XRP가 보시는 것처럼 1%, XRP 말고 이제 이더리움 6%, 솔라나도 5%인데 XRP는 지금 1%로 조금 낮죠. 그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XRP가 유독 상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먼저 상승이 나왔으니까 살짝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이 붉은데, 그러면 현재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먼저 4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말 동안에 하락 추세, 그러니까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하락 추세, 그러니까 대청산 이벤트, 대폭락이 있었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돌파한 시점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힘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좀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15K까지도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봉 요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요일 일봉상으로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긴, 그래도 좀 긴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양봉이 좀 나왔죠. 그래서 하락 추세 돌파 후 어제 일봉상으로 어제 일봉 하루 만에 요 21선을 돌파하고 51선과 121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조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21선 조금 더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모든 이평선 위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뭐 한때는 이제 정말 또 시즌 종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막 100K도 위협받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덧 이제 115K까지 왔으니까 이제 120K에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죠. 100K가 아니라 120K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 목요일이죠. 때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목, 금, 토, 일, 월 해서 지금 5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이 기사 보시면 이제 어제였어요. 어젯밤.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25일부터 해가지고 현재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찍고 이제 한국에 오거든요. 아닌가? 일본 먼저 가나요? 어쨌든 말레이시아를 먼저 가고 이제 29일 날 그때쯤에 일본 오는 것 같네요. 그죠? 일본 찍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일정으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주말 동안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하고 고위급, 그러니까 실무진,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실무진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소식이 미국의 재무장관,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1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대중 추가 관세 100% 물겠다 해가지고 대폭락이 났던 거잖아요. 결국엔 없을 듯.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양측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됐다. 그리고 뭐 농산물, 대도 말하는 거죠. 또 뭐 펜타닐, 이제 마약, 이제 트럼프가 마약을 굉장히 민감하게 친형하고도 엮여 있어가지고 친형이 이제 또 그 마약 관련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쟁으로 번지지 않는 한 어쨌든 협상은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협상이 미중 이제 정상회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질질 끌면서 더 이후에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 때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악수하면서 큰 그림을 딱, 큰 사진 하나 딱 찍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말로 흐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승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드디어 코스피 4천을 역사적인 4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미인이신 분이 딱 이 4천의 의미 있는 숫자 앞에서 이렇게 딱 찍으셨는데 지금 하나은행 딜링룸이라고 해요. 구외환은행이죠. 그래서 하나은행을 자주 비춰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이거 하나은행 비춰 드리니까 제가 은행 이제 퇴사했다고 하니까는 저를 하나은행 예전에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은행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4천을 지금 찍었다.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미국을 압도했다. 코스피가 64% 치솟는 동안 미국 S&P는 1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세계 그 상승률 1위라고 합니다. 증시 중. 그러니까는 독일도 22%, 니케이도 24%인데 그런데 한국은 64%.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미쳤어요. 주말 동안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이제 주식을 했거든요.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있는데 근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코인을 안 해요. 코인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코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만나서 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드디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가 이제 수익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서 아직 이제 집을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제 사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임장 다닐까 그 얘기를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한번 또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몇십 분 동안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딱 그것만 봐도 국내 증시가 정말 뜨겁구나.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자산 시장이 진짜 이제 버블장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4천을 넘겼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도 돌파를 했죠. 같은 날, 오늘이죠.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5천억 달러가 됐고 세계 21위의 이제 기업이 됐다. 근데 뭐 훨씬 더 잘 나갈 때도 있었죠. 삼성이 세계 시총 10위권 안에 든 적도 있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1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그죠? 지난달 중순쯤에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요때였어요.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찍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가 코스피가 고점을 그때 사상 최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지난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코스피가 고점을 찍으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그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전혀 다른 분석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지만 거기가 고점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지만 올타임 하이가 그걸로 올타임 하이가 끝이 아니라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직 본격적인 이 코스피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요기여가지고 그때가 한 7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만 6천 원인데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한 26% 정도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써놨던 게 이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TSMC에도 진작에 뒤쳐졌고 최근 기세도 하이닉스에 밀리던데 그러면서 제가 체크를 해봤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신문기사 그 타이틀만 쫙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투심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앞으로 밀릴 기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 여기를 넘어섰고 지금 10만 원도 터치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때도 2013년도 1월달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다가 2016년도에 거의 한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그걸 넘기고 나서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넘기고 나니까 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대를 넘기면 더 상승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토털2, 이더리움, 리플, 토털3 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컵앤핸들 패턴. 물론 여기서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 핵심도 그 중요한 저항대를 넘기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한 336일 동안 82%가 더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2017년 10월 달 고점을 찍고 이만큼 조정을 겪은 다음에 얼마나 조정을 겪었는지 볼까요? 이때 마이너스 35%, 이때는 이때도 마이너스 35%네요. 그리고 나서 2017년 9월 달에 고점 찍고 살짝 넘기더니만 빠지는 듯 해서 결국 이때 넘겼죠. 그러더니만 이만큼 상승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대략적으로 한 60일 정도 해서 65%, 그래서 이때가 2021년 1월 달이었네요.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지금 25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거의 한 4년이 넘어서 지금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이만큼씩 다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82%, 65%니 그러면 한 중간으로 보면 한 70%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보다 점점 그 상승폭이 더 낮아진다라고 봤을 때 뭐 50%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시점부터 만약에 50%다라고 보면은 옆에 보시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14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50%에 14만 원 정도. 아니면은 이제 뭐 80, 60이니까 한 70%까지 간다. 그건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1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인데 그렇다면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이번 버블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버블장이 점점 달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겼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저항대를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그 방향성을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경기 나쁜데 주가는 왜 오르냐?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이유, 코스피 말하는 겁니다. 꿈의 4천 돌파한 코스피. 경기 나쁜데 주가는 왜 오르냐? 왜 오르긴, 돈을 푸니까 오르지. 우리나라도 지금 돈 풀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돈 풀고 있고, 중요한 거는 돈을 지금까지 푼 게 다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또 이제 며칠 뒤면 또 금리 인하할 거고, 양적 긴축도 잘하면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텔방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또 엄청난 이 호재로 또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까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자산시장은 더 크게 버블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요거 때문에 가져왔어요. 요 그래프 때문에. 1975년 이후 코스피가 지금 50년이 어떻게 흘렀냐. 그래서 3번의 횡보장과 2번의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큰 상승을 했을 때가 이때 86부터 89년도 3저 호황이라고 해서 이때 큰 상승이 나왔고, 또 브릭스 국가가 막 한창 떴을 때 2003년부터 2007년 때 이때가 이제 호황이었고, 나머지 3번의 이제 횡보장 끝에 지금 이제 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올해 코스피 급등세가 86년부터 89년 3저 호황기에 견줄만 하다고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상승폭이 이때보다 더 크잖아요. 이때보다. 그러면서 이건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선 실제로 이때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봤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딱 이때입니다. 지금 86년부터 89년도 이때가 대략적으로 한 1200일이니까 365일 하게 되면은 그죠? 86부터 89년도였네. 그죠? 그러니까 3년, 한 3, 4년, 그죠? 근데 669%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요때도 한 1600일 정도 되면서 300% 정도, 그러니까 300%면 한 4배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만큼의 횡보장, 이것도 어느 정도의 횡보장을 거치고 본격적인 이제 대세 상승장 코스피도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한 300%, 600%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까? 대략적으로 뭐 사이즈 나오죠. 최소한 100% 이상은 나오겠죠. 아무리 못해도 600%, 300%였는데 앞으로. 근데 이제 여기 넘었을 때부터 체크를 한 게 아니라 저점부터 했으니까 한 여기부터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기부터 상당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 버블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여기서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런 중간중간에 꺾이는 흐름은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계속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과열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과열을 시키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보시게 되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선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다우존스도 0.58, S&P 500도 0.75, 나스닥 100도 0.98이니까 1% 가까이 지금 아무래도 이 미중 정상회담, 에이펙 이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 증시도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 그래서 S&P 500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개월 연속 지난달까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또 음봉을 살짝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쉬어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키없고 지금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27일이고 3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번 주가 10월달, 이제 증시로 따지면 딱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지만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래서 진짜 상당히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대청산 이벤트를 겪었었잖아요. 이번 달 초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겼었는데 지금 상승이 되면서 기어코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토버의 불씨를 살짝 살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과연 5일 동안 얼마나 또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아쉽긴 하죠. 기존 이 10월달 상승률 보면 못해도 뭐 10%, 28%, 5%도 있네요. 39, 뭐 27, 그러니까 상당 뭐 47, 뭐 33, 60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뭐 막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으니까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10월이 끝이 아니잖아요. 10월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10월에 못 갔던 것을 11월 달에도 볼 수 있다. 아니면 11월에 아니면 뭐 12월 달에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4분기가 강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11월, 12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비트코인, 제가 W차 패턴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정말 이 W차 패턴대로 흘렀고, 이번에도 이 W차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그어놓은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그렸던 모습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은 최대한 반등을 만들어 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이 102K를 깨고 나서 이제 100K까지 막 정말 위협을 받으면 진짜 곡소리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렸던 이 W차 패턴대로 공교롭게도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딱 그려놨던 게 요때 날짜로는 지금 10월 31일이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이 고점이 117K, 왜냐면 0.618 자리를 여기 하락에 대한 일부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0.618 황금 비율의 그 가격대가 117K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 W차 패턴대로 흐르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이 그림대로 간다면 117K를 찍고 다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10월 31일이면은 이때가 딱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잖아요. 그리고 이 미중 정상회담은 아마 30일이었나요? 10월 30일 날 열린다고 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기상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그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와서 117K를 찍을 수 있는데,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호재 소멸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잘 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일단 정상회담을 했으면 이제 호재 소멸로도 인식이 되면서 다시 이런 하락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까지 그었던 이유가, 요 노란 색깔 점선, 요게 무슨 선이었냐? 요게 그 선이었어요. 요 노란색이 요 선이거든요.
작년 8월달 엔키리 청산 때 찍었던 곳 저점과 그 저점과 이 노란색 점선 쭉 가게 되면은 올해 4월달 관세 쇼크 때 찍었던 그 가격 쭉 이어서 보면 이제 여기 요때 기준으로 해서는 101K였는데 실질적으로는 102K까지 하락을 했었죠. 바이낸스 기준으로 101K인데 터치 못했고 어쨌든 쭉 이었을 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상승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한 106K까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증시 같은 경우도 국장이 지금 상당히 과열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를 일단 보면 지금 주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대선 있은 이후로 추세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보게 되면 9월 달부터 해가지고 RSI가 과매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한 번 시킬 때가 또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만큼, 그러니까는 좀 더 상승하고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시키는 그 흐름도 올 텐데, 근데 더 상승하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쯤에서 하느냐, 그거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런 시기가, 요런 과열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락을 뭐 예상을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제 채널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단기 투자, 뭐 선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락을 예상한다고 해가지고 팔지도 않습니다. 하락을 예상을 한다고 해서 팔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17K가 매우 중요한 그 가격대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게 되면은 0.618짜리 황금 비율을 뛰어넘는 상승이 되는 거니까 이제 120K로 향하는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게 되면은 120K, 그리고 120K를 넘게 되면은 이제 126K가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돌파 여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딱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일단 120K를 가기 전에 이 117K를 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분기점입니다. 여기가 이 분기점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에이펙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 딱 그 위치이니까 여기서 뭔가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17K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현재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트코인, 그럼 알트코인의 흐름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비트 도미로 알트코인이 어떤지 보게 되면 제가 그렸던 요 상승 추세를 쭉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제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뺐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나? 그렇지도 않은데 알트가 살짝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최근 4일 동안에 비트 도미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라는 것이 제가 요때만 해도 여기를 이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삐져나왔으니까 이 추세선은 극기 나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또 이렇게 하면은 아직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객관적인 지표 이 21선은 볼 수 있잖아요. 이 21선을 오늘자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걸 그렸을 때만 해도 여기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남겼는데 아까 전만 해도 확실하게 좀 내려갔다라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살짝 또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어쨌든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더 깨고 내려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알트에 힘이 실렸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힘이 실리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토털2로 볼게요.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토털2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때 대하락장 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말아올린 흐름이 나오면서 요 상승 채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상승으로 인해서 121선하고 21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1선, 우리가 20하고 51선까지 단기 이평선으로 보는데 51선을 회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51선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년 12월 고점과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 멀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보는, 제가 이 컵 앤 핸들 패턴, 아까 그 삼성전자 때도 말씀드렸던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기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서 결국엔 빠졌잖아요. 결국엔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는 컵 앤 핸들 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돌파하는 그 흐름 중에서 살짝 빠졌지만 지금 그 상승 추세가 전혀 깨진 게 아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파하기가 힘들지만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찐 포모장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토털2 예전에 이거 여기서 7월 초에 작성했던 2021년 올타임 하이, 이때만 해도 성공해서 제가 막 성공했다 했는데 결국엔 다시 빠졌던 거고, 그 이후에 21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섰을 때가 진정한 포모 영역의 시작이다. 근데 현재 이만큼 다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넘겨야 되는 그 시기다. 토털3도 비슷합니다.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21선하고 121선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51선은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토털3도 토털2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흐름인데, 토털2와 토털3의 차이점 뭐냐면 작년 올타임 하이가 더 위이고 2021년 최고점이 아래예요. 토털2는 2011년 올타임 하이가 더 위에 있고 작년 12월 고점이 아래에 있는데, 토털3는 이제 반대로 돼 있다. 어쨌든 더 위에 있는 작년 12월 올타임 하이를 이제 넘어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러면 아더스 시총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비메이저, 뭐 자발트 포함되어 있는 비메이저 알트 코인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부진하죠. 그래서 갈 길이 가장 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RSI가 지금 30을 과매도 영역을 찍으면서, 그때 과매도 영역을 찍었을 때 상승 채널 안에서도 바닥을 찍었던 딱 시기, 채널의 바닥을 찍었던 시기가 크던 작던 그 이후에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가장 큰 기회는 이 아더스 시총 비메이저 알트에서 올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이것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잡 코인 같은 경우는 포트 5% 이하로 넣고 터지면 크게 오르니까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 말고, 적어도 나중에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많게 가져가지 말자, 5% 이하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로 요만큼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이평선은 뭐 많이 깨졌지만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때 발생을 하고 지금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0일선 위로 이제 살짝 올라왔고 51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저는 이 골든 크로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아더스 시총이 가장 그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잘 가고 있다기보다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이제 가고 있다. 깨지지 않은 그 넘어서면 안 되는, 넘어서지 않아야 될 그 선은 지켜주고 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디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시간이 이번 폭락 뎁 청산 이벤트 폭락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김프, 하나는 김프였죠. 보시면 그래도 지금 또 이제 2% 후반 2.9%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9%까지 하락을 했네요.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8%까지도 갔다가 이제 2.9니까 상당히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또 미증시가 여태까지 이렇다 할 조정이 51선을 깰 조정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알트 시즌 인덱스였었죠. 그래서 37, 3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43으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죠? 43까지.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진정한 포모장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진정한 포무장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살짝 찍고 내려온 적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건 찍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포무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여기를 찍고 비트코인 시즌을 찍고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시즌을 찍었을 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주로 많이 비트 시즌을 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요걸 체크를 해봤거든요. 2021년도 대불장 요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포모장이었잖아요. 그럼 요때가 마지막으로 찍었을 때 요때는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통상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가 더 빠졌던 그 시기가 아니라 볼게요. 보니까 대불장 때는 어때였느냐, 그때가 딱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가 보시면 2020년 여기 밑에 보시면 2020년 11월 달 11월 4일 2일 뭐 이때부터 2021년 1월 달 1월 13일 14일 이때쯤이죠. 딱 보게 되면은 딱 이때가 2020년 11월 3일부터 2021년 1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 비트 시즌이었던 요 시기가 비트가 상승을 했는데 알트가 덜 오르면서 비트 시즌에 도달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즌에 비트 시즌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비트 시즌이었던 거죠. 그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알트가 덜 오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비트 시즌에 진입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알트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포모장으로 갔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 시즌 갔을 때가 하락이 나왔을 때 비트보다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비트 시즌으로 갔는데 근데 포모장으로 갔을 이때 마지막을 보니까 이때는 비트가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트 시즌으로 갔고 그 이후에 알트들이 움직이면서 알트 시즌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도 이번에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또 반대로 당장에 알트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비트가 가야 된다. 지금 비트가 115K까지 왔지만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더 좀 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트가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이 포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장 다 달리고 미증시 달리고 있는데 왜 코인지 안 오르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의 버블은 사이클의 진정한 마지막이었다. 시즌 종료로 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이제 정말 그 희망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이제 오르게 되면은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포모의 그 절정체가 바로 알트코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안 오른 이유가 알트코인이 맨 마지막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까지 알트코인이 안 오르고 있는 거고, 이제 국내 증시도 막 오르고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비메이저 잡코인까지 돈이 가면서 이제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시즌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예상 분석이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 이 시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리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